안녕하세요. 저는 림박이고요. 이 화면에 잡히는 거는 선영 선생님이고요. 선영 선생님은 저희 220 직정직회 수업의 담당 선생님입니다. 자료도 직접 만드셨는데요. 사실 220 직정직회 수업은 자료 만든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여러 선생님의 개정을 거쳤고 가장 마지막 버전인 최신 버전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항상 뭐 8가지 듣기 파일을 주제로 이렇게 듣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제를 하나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똑같은 파일을 계속 듣고 뭐 선생님이랑 같이 듣는 것도 있고 혼자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선생님이 이렇게 스크립트별 분석도 해주시고 이런 수업이에요. 독해도 이렇게 똑같이 8가지 파일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가된 자료 중에 이렇게 생긴 선생님의 필기 노트라는 자료가 있어요. 보면은 자세히 보잖아요. 이거 다 선생님이 손글씨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부록 자료를 드릴 때 좀 고민을 한 게 부록 자료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막 저희는 자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열심히 만들긴 해도 아무래도 좀 네모 자료들이죠.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자료가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줄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의 자료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생님이랑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준비하느라 막 이렇게 대본도 있어요. 그래서 대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인터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의 필기노트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노트인데요. 이제 부록으로 제가 복습용 파일에 첨부해서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1교시 정도의 이제 단어들을 다루는 시간을 짧게 갖고 있는데 이제 그때 재미있게 다뤘던 키워드들을 모아서 손글씨로 꾸며서 이제 드리는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제 손글씨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글씨가 맑은 고딕체로 이렇게 딱딱하게 네모네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 보는 공부 자료와는 다른 매력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글씨를 하나하나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그날 수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뭐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뭐 단어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뭐 의미가 다른 단어들, 그릴이랑 그리 이런 단어들도 이제 의미 구분을 위한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 같은 부분에서도 약간 이렇게 그림 자료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요. 제가 시각 자료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습용 파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습에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초반에는 프랑스어 학습자였고 또 학원에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공부에 느낄 수 있는 부담들이 무엇인지 조금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 안에 웬만한 정보들을 이미 숙지 완료하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자료 보시면서 복습을 굳이 안 해도 되시도록 제가 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성광처럼 이렇게 번쩍 그렇구나 하고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암기 팁을 수업 중에서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렇게 시각 자료를 직접 보셨을 때 더 기억에 잘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자료 같은 거 이것저것 모아서 필기 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씨도 다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정성 들여서 썼습니다. 원래 꾸미고 이런 거에 막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이제 필기체도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일기도 제가 손글씨로 직접 노트에 쓰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아이패드로 실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이패드로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무료로 인터넷에서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만들 때 어떤 생각하면서 만드세요?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막 떠오르면서 이제 추억에 잘 잠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능하면 재밌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적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어적인 수거나 표현 같은 것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각 자료하고 함께 공부하면 기억에 잘 남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수업을 이제 개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직접 추가한 자료도 있고 네. 이미 있는 거를 조금 바꾼 자료도 있고 한데 네. 생기를 좀 더 넣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220 직청직회의 개정을 맡다 보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게 8강 자료인데요. 네,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가로가 없이 그림만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저는 수업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도 만들었고 답 몇 개인지 이런 것도 적어드렸고요. 보시기 편하게 이제 화살표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네네. 조금 생생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 자료만 봐도 이제 화장실인데 네. 화장실에 있는 모든 물건의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막 엄청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서 네. 궁금한 단어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수업 때 이런 단어들 설명도 조금 해주시나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제 수강생분들께 직접 이 단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5번 단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달라고 부탁도 드리는 편이고, 네. 네. 재밌게 네, 진행하고 이런 있습니다. 그림 자료 말고 포네틱 수업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더 생기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게 포네틱 2강 자료이고요. 이게 이제 5강 자료죠. 그러니까 초중반 자료인데 이제 초반에는 보통 이제 알파벳 단독으로 발음하거나 혹은 이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들 이렇게까지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하실 수 있는 생소한 발음들 같은 거를 이제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중후반 정도에 가면요. 네, 요게 이제 8강 자료인데 이제 단어들 발음이 단독 혹은 단어 내에서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 같이 발음이 되면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이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도 발음을 분석해서 생생하게 들어보시는 수업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랑의 인터뷰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듣기랑 독해 공부 예전에 하실 때 선생님이 하셨던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독해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장 같은 거를 계속 읽다가 문장 분석이 이제 공부의 제 8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장에는 동사가 왜 이 동사가 쓰였는지 혹은 쉼표가 왜 여기 찍혔는지 두부항은 왜 여기 찍혀 있는지를 계속 궁금해하면서 음미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장 자체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없는 글을 읽고 있어도 약간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괜히 문장을 읽어보게 되고 읽다 보면 발음도 잘하고 싶게 되고 근데 그게 듣기 실력이랑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 같을 때는 프랑스인들이 문장을 어떤 톤으로 어떤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지 조금 따라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강생분들이 선생님이 프랑스어 발음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결도 있으신가요? 네, 발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이를 사용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음 자체가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하나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알파벳이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E라고 하죠. 근데 이 프랑스어 발음을 알파벳 발음을 제가 입문할 때쯤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쉬운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거를 초반에는 뭐 facile, facil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해보면 뭐 facile, facile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가 이렇게 짧은 단어에 있을 때랑 예를 들어서 이게 경험이라는 명사인데요. 이것도 천천히 발음을 하면 experience, experienc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제 항상 천천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빠르게 발음을 하게 되면 뭐 X가 뭐 S처럼 발음이 될 때가 있고 E도 마냥 E처럼 발음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발음하면 experience 이건데 뭐 빠르게 발음하면 experience, experience 이런 식으로도 발음이 되고 저는 이런 간단한 알파벳 발음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발음 하나하나 공부해내기에는 책 같은 가이드도 많지가 않고 또 분석보다는 사실 듣기 하면서 따라해보면서 느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듣기를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자체에서도 수업 내에서도 그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계별로 가이드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듣기랑 독해 공부에 두려움이 있는 수강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듣기가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듣기는 노력 대비 결과가 천천히 보이는 파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려면 이제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시기보다 시간을 들여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 생각해 보시면 시간만 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오시면은 제가 듣기 팁을 드리고 뭐 같이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수강생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는 시간도 꽤 길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 동안 뭐 1교시 동안이나 이미 듣기 양을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죠. 듣기는 정말로 많이 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양만큼이나 다양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수업에서는 총 120여 가지, 총 12강 동안 120여 가지 듣기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수업에 오시면 매 수업에서 항상 뭐 자동차가 지나간다거나 어린아이가 빠르게 웅얼웅얼 말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듣기 상황에 처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 말고도 이제 독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100여 가지 다양한 독해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수업 내에서 배운 표현들 직접 텍스트를 구글에서 뭐 찾지 않으셔도 그걸 바로 복습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독해 자료를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